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원과 함께 경기도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 다이얼로그 아나운서 김효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오늘 도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 건설은 안전과 일상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서 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허원 건설교통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20만 경기도민의 교통과 건설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저는 이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오늘 이렇게 정책 다이얼로그에 통해 만나 뵈어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죠.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박형규 주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방송 SK 브로드밴드에서 우리 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셨고 이제 후반기에는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만 계속 맞습니다. 머물고 계시고 부위원장 하셨고 이제 위원장까지 올라가셔서 더 책임감이 크실 텐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교통은 도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현장의 답을 찾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셨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거나 그리고 현안을 바라볼 때 남다른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전 현대전자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이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왔고요.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추진한 게 바로 이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광역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과로사라는 개념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직접 과로사 예방을 위해 교육, 상담,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책들을 많이 발휘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여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도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정도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사고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예, 사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면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무엇보다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건설 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도민 한 분 한 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 중에서도 이제 큰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높죠. 예.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또 크게 나기 때문에 그 피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경기도 의회 안에서도 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래도 최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중시를 해야지만 이게 모든 경기도 산업 발전의 중심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생활하시니까 혹시 그 의회 안에서의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또 친한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에피소드를 따지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상임위원 장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상임위원장들하고 서로 교류로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의 협조가 이제 가능해지는 분들이 있죠. 저희 사업은 이제 건설교통이니까 다른 쪽이 뭐 농정해안이나 뭐 안정 이런 쪽에서 필요한 쪽 저희들이
이 하는 부분에 서로 교류하면서 당신 필요한 부분 예산들에서 이 지역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같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소통을 많이 그렇군요.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그 청년 각 당의 청년 대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예. 의원님 두 분이 나오셔서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아주 뭐 같은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친밀하기도 하고 이게 케미가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뭐 케미가 가장 좋은 분은 누구세요? 이런 게 궁금하다. 그 안에서 또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당이 아니고 다 잘 아니 그냥 안에서 가장 케미가 좋은 잘 맞는 분이 누구세요? 맞는 분.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또 가장 많이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맞는 부분은 아주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이 같은 분들이 이제 제일 잘 맞는 분 서로 안 맞으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인데 네.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안 맞으면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쪽이 제일 잘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자, 우리 박 교수님은 의회에 좀 자주 들어가시는 편이세요? 옛날에는 30년 근무했잖아요. 근데 네. 친정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회의 있거나 네. 또 어떤 그 발표회 있거나 하면 네. 참여하지만 네. 가면 반가운 분도 있지만 소문이 나요. 누구 왔다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딱 필요한 분만 만나고 나옵니다. 조심. 예, 조심스러우니까. 아니면 많이 아는데 또 안 보는 사람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할까 봐. 그래서 네, 네. 언제까지 한 5년만 걸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계신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니까 입법 성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의회에서 조례를 꽤 많이 제정하시고 또 개정도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의정 활동 속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제도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들도 만들어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량이나 장비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인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주민과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행안전도우미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어 실제로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입니다. 휴게 시설이요. 예. 화물 운송 조종사자분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와 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이런데 이런 분들이 전적 휴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하고 쉴 공간이 있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지자체와 휴게시설 확충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운수종사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시간 운전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하죠. 예, 뭐 우리가 명절이나 이럴 때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한 번 하는데도 피곤한데 그 일을 본인의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쉼터 있잖아요. 예. 그럼 너무 반가워요. 한 번씩 쉴 맞아요. 수 있고. 네,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근데 화물자동차는 예. 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래도 쉬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휴게시설도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하셨네요. 예. 이렇게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질 때 또 보람도 되게 크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이게 진짜 필요했는데 지금 만들어졌어, 됐어. 혹은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건설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 분야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의미 있게 추진했던 것은 이제 경기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네네네. 현장에서 데이터가 아까워서 지도를 못 켠다. 아이들이 숙제를 밖에서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디지털 격차는 어르신 세대의 접근성 문제, 청년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 관광객 이용자들의 편의성까지 세대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례에는 정보 접근권 보장과 함께 품질, 보안, 관리 체계까지 담았습니다. 제정 이후 특별 조정 교부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제 지역구에 그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네네. 앞으로도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관광지, 대중교통, 생활 SOC 등 모든 분야에 일상 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곳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뭐 어디 여행 가도 사실은 공항이나 이런 데서 와이파이 맞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찾잖아요. 찾으러 다니죠. 네,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보에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많은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께서도 그 위원장님 조례를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나 다른 분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가 그 의원들 간의 가장 경쟁이 치열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기위원회군요. 그렇습니다. 네. 도민의 삶과 직결한 그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라는 안전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교통 안전 아까 화물차 말씀하셨고 네네. 보행도우미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안전에 관한 조례도 많이 하셨지만 공공 와이파이 조례를 지금 만드셨다는 거는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셔서 아까 유튜브 그 와이파이 네. 많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무료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무료 제공하고 와이파이 환경이 잘 돼 있어서 놀랐는데 그것에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역할이 건설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또 나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와이파이 제공하는데 무료 와이파이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그냥 건설 교통이라고 네. 생각하면 도로와 어떤 건설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넓은 범위를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위원장님이 산업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비전도 꾸준히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또 최근에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 토론회도 마련하셨죠. 예, 듣기에 예. 산업과 자연은 공존을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천은 이제 그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 인삼 등 이게 대표적인 농업 문화의 도시입니다. 예,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첨단 그 산업 도시로서의 중심으로 자리를 네, 매김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산업과 자연 조화를 모색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에 미래 전략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모두 함께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산업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공원과 녹지, 문화관광 인프라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과 함께 체류형 관광 모델의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되면서 이천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미래 비전에 함께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산업, 이게 첨단 산업이잖아요. 이 첨단 산업과 생태, 문화, 관광을 함께 묶는 이 체류형 관광 모델이 이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앞으로 이천의 무한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 논의는 단순히 녹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 문화가 아우러지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접목하여 반도체 산업 실차, 생태 체험, 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기고 이천은 단순한 산업 도시를 넘어 머무르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 휴식, 교통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이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지역구인 이천시의 산업과 자연 그리고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 예.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천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위원장님의 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두 분 이천의 임금님 밥상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그 이천쌀밥 엄청 유명하죠. 들으셨듯이 네.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천의 쌀. 그래서 임금님 밥상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곳이고 또 특히 반도체, 농업 이런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 있다는데 상당히 놀랍고 향후도 기대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천 그러면은 이제 쌀과 도자기의 도시, 예. 아까 뭐 복숭아도 맞습니다. 얘기하셨고 뭐 여러 가지 생산품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첨단 반도체 산업과 관광 휴양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대표 도농 복합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구인 이천, 뭐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천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거나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제 지역구는 네. 이제 장어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밀면, 호원면입니다. 네, 네. 이곳은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해서 네. 쌀, 인삼, 복숭아 등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전통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입니다. 네. 요즘은 이러한 전통적 강점에만 머물르지 않고 교통망 확충과 기업 입지 확대가 이어지면서 산업과 생활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도체 산업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과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천에 대해서 많이 자랑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이천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매년 이천을 가요. 왜요? 한 두세 번씩. 오. 이천이 또 동요의 메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했죠. 네, 그래서 병아리 창작 동요자라고 맞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동요 대회를 해요. 어머나. 제가 그 1회 때부터 지금 12회인가까지 매년 제가 맞습니다. 진행을 하고 대단하시네요. 있고 또 동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동요 도시로 맞습니다.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천 아트홀을 자주 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셨다 많이 그래서 너무 뵀습니다. 반가워가지고 예, 제가 소개했던 기억도 네, 나요. 네, 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네. 인연이 또 있으셨군요. 그러니까요. 다 행사를 엮입니다. 예. 대단하세요. 저희는 들으면은 이런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예, 이거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이 정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예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네. 도지사께서 특별 조정 교부금, 물론 행안부도 특별 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도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어디 이천 어디 시군에 그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수해가 났을 때 특별조정교부금 해주고 재난 지역 선포하고 그러듯이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는 겁니다. 예산 일반 예산 별도로. 근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네요, 그죠? 예비비라기보다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네. 도의나 행안부에서 네.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죠. 특별히. 그럼 위원장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가정 생활을 할 때 보면 가정 경제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예, 예. 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면 생기면 예. 없던 예산이지만 예, 따로 예, 예. 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이렇게 설명해 좀 주시니까 다르네요 너무 예비비하고는. 그런 능력 있는 네. 분들이 시군에도 그렇고 네, 네. 의원님들이나 각 똑같이가 않아요. 일정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떤 현안을 했을 때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어마어마하게 그 특조 교부금. 비를 이렇게 좀 예, 그 어떻게 제가 한정돼, 다이렉트로 여쭤보기가 좀 그러네요. 예, 예. 이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희가 10대 때 이제 그 우리 이천시를 예를 들면 그 의원이 3분이었어요. 네, 그 네. 도의원 2분에다 비례. 제가 그때 10대는 비례로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세에서 갖고 온 특조금보다도 네. 지금 둘이서 김민영 의원, 김일중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갖고 온 게 이제 4년차 가기 전에인데도 네. 또 10대 때 거를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 특조금을. 그럼 좀 죄송합니다만 그럼 요번에 그 특조금은 어떤 분야에 사용을 이게 하신 보통 거예요? 이제 그 인프라 쪽인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 다리가 이제 그저 그 등급이 2등급이 나오고 이걸 그 이제 고쳐야 되고 그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시에서 돈 부담이 너무 많고 예. 그런 것은 먼저 그 도가 예. 부담하라고 같이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가설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들었지 이제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이제 그 시비도 있지만은 도비로 받아서 이제 그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뭐 예산을 마련하겠지만 예. 그 예산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도에서 또 이제 보탬을 좀 해줘서 맞습니다.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예. 만들어 가시는 거군요. 제가 보니까 그 위원회에 그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또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조금이라는 걸 좀 이렇게 또 서로가 자기 그 지역이라든지 경쟁.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예. 경쟁도 좀 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거 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조정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도에서 이제 그 객시하는 아, 부분들인데 예. 지금 그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게 제일 우선 사업인지 서로 간에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순위를 매겨서 예. 그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돈에 거의 비슷하게 예. 그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따져서 이게 맞습니다. 매겨지는군요. 예. 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성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번 11대위에서는 벌써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지역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교통 인프라 확충,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 생활 SOC 시설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정비 등 주민들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확보한 사업만 보더라도 지역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되거나 추진 준비가 한창이고요. 네. 내년까지 이어질 예산까지 합치면 앞선 10대 의정 활동 때보다도 더 큰 규모의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둘씩 현실로 되면서 주민들께서 이천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확보한 예산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교통 편의와 생활 안전 그리고 정적권 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시니까 다음은 이제 8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4년만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정책을 추진하고 뭔가를 했는데 끝맺음을 못할 때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추진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과를 보일 때, 예, 야 뿌듯하다 이런 생각 많이 너무 하시겠어요. 뿌듯하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죠. 매듭을 지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천은 이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10대와 11대 의정 활동을 거치면서 이천이 농업과 문화 그리고 반도체 첨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변화가 경기도민과 이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의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살피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편리한 도로망 확충, 안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이천시를 대표하는 도민으로서 이천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 교육, 산업,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이천형 미래 도시 모델을 구체화하여 이천이 경제적 경쟁력과 생활 품질을 함께 갖춘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뭐 모든 분들이 다 지역구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지만 특히 이천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세봤는데 오늘 지금 녹화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이천 얘기만 한 100만 번 하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많이 하셨어요. 이천 예. 잘 알 네. 허원 위원장님이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덕분에 앞으로의 이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박 교수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 위원장님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건 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결국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이 강조하신 현장 중심, 안전 우선, 미래지향의 차량은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에 몇 개 특례시가 있어요? 몇 개? 특례시가 2개인가요? 2개요? 그리고 훌륭한 분도 2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전국에 5개 중에서 예. 4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4개나 있나요? 잠깐만요. 수원, 아, 수원 있고. 고양, 고양. 용인, 화성. 근데 향후에 무슨 이야기 드리고 용인, 싶냐면 화성이 생기시구나. 이천이 SK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도농보합도시 이런 체류형 관광하다 보면 네네. 그래도 이천은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자원과 인적 자원 네트워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4개 특례시 아니라 5개 특례시 경기도에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니 저는 용인 화성이 특례시인 건 몰랐어요. 사실 2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야겠네요. 우리가 그러게요. 특례시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서울도 그냥 서울특별시라고 그냥 서울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경기도에는 특례시가 4개나 있다는 말씀을 4개.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더 무겁고 더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곧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만큼은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정책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관련된 토론회 현장을 찾아가 봤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승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똑버스를 운행 중인데요.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 똑버스를 노선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영 의원이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도 교통 취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어촌 지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선버스를 DRT로 이렇게 노선형 DRT 수요응답형 버스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 인구가 많이 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통행의 발생 비율을 가져간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 취약 지역의 노선버스,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 2021년 파주에서 시작된 똑버스는 배차 간격이 긴 지역이나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특히 효과를 보이며 교통 취약 지역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똑버스는 버스가 가진 장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택시가 가진 장점, 바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경기도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약 300여 대의 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 수가 약 8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톡톡히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김동영 의원은 똑버스 관련 조례 제정에도 앞장섰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많이 도시화돼 있지만 아직 농촌 지역도 많고 교통에 있어서 좀 불편 지역들이 굉장히 아직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교통 취약 지역의 어떤 교통을 갖다가 좀 편리하게 하게 하면 결국엔 이거는 우리 도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고요.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줄어들고 우리 운수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약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승객이 많이 없는 오후 시간대라 이런 때에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이렇게 운행하는 탄력적인 방식으로 좀 운행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통전문가, 경기도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연구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똑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회에는 DRT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경기연구원의 구동근 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창균 연구위원님이 참석하시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똑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G라는 업체가 참석을 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노선버스의 수요응답형 버스 이렇게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선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홍보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이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민들의 협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 하에서 최적의 그런 서비스 효율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일단 배차 간격이 길거나 아예 노선버스가 잘 구축되지 않는 곳, 즉 교통 취약 지역에서 경기도 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세금과
이 부분을 좀 절약을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좀 앞당기고 싶습니다.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김동영 의원은 특히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나 남양주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전용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을 좀 확대를 하고 원안천을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서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또 지하철 4호선에 차량을 좀 증차해 가지고 배차 간격을 좀 줄이는 것들, 그리고 강동, 하남, 남양주선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발휘될 노선버스 대체형 뚝버스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우리 1,420만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이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지 지켜보는 도민의 감시자로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 오남이 남양주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안으로 떠오른 똑버스. 야,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자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